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어느덧 시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또 하반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과연 시장의 방향성 어디에다가 중심을 둬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중요한 이슈들 짚어보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모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목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쵸? 좀 나은 것 같다. 그래도 아직 조금 기침이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살짝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또 어떤 분께서 에어컨 바람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약간 역병을 알아가지고 그 후유증인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면서 시장의 이슈는 다음 주보단 다다음 주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삼성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겨줬다가 또 오늘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현대차 조금 더 땡겨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대형주 안에서도 막 마냥 하락하게 두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그게 매매가 돼? 아니요, 그러니까 약간 죽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시켜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난 반도체 칩4 그 미국의 전략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거꾸리 그 조폭 영화 뭐 그런 영화에서 살려만 줄게.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미국 들어와 빨리 투자해. 그러면 살려만 줄게. 뭐 이런 느낌? 근데 선생님, 우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플레 감축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현대차, 기아 선생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해당 종목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좀 타격을 크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미국에 들어간다고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지원에는 배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들어갔는데 편을 먹었는데 약간 팽팽하는 느낌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그랬지 들어갔어. 이 차이가 또 크고. 들어간다고 그랬지 50조 투자한다고 그랬지 아직도.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다 지고 해야 이제 들어왔구나. 그래도 한다 그랬으면 좀 믿고 해야지. 아니. 그게 왜 이렇게 밀당을 하는 거 같아? 아니 밀당이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확실히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살려만 줄게 해주고 살려만 줄게가 방산주나 무기 팔게 해줄게. 딴지 안 넣어줄게. 근데 선생님,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나 뭐 자동차 그쪽이 조금 해도 뭐 방산 이렇게 키우면 되니까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기업은 전혀 다르잖아요. 다르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 이제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냥 옛날에 75,000원 77,000원이면 기아 사자 그랬을 거야. 근데 요새는 내가 기아보다는 오히려 인공지능 AI 모빌리티 현대차 그룹에서는 우리가 계속 주구장창 현대건설 현대로템만 하든지 이제 현대오토 에버가 다시 아주 매력적인 단가 왔어. 11만 원대. 요것도 10만 원에서 13만 5천 원까지 갔다가 한 3일간 지금 급락을 하는데 현대차 기아 때문이야. 현대차 기아 때문에. 왜냐면 얘가 모빌리티의 자율자동차의 모든 그런 부품단의 중심 기업이거든, 현대차 그룹에. 그런데 보조금 안 들어가지 뭔가 삐그덕거리니까 일단 단기 급등한 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걸 모 창구가 그거를 중심적으로 때리고 밑에서 걷고 하더라고. 때리는 거는 매도로 잡히니까 알겠는데 그게 선생님 매도와 매수의 총량으로 대비를 해서 순매도 상위에 외국계 창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죽는 것도 어떻게 알아요? ETF로 죽어. 에? 그거는 우리 선수들 외에는 몰라요. 펀드로 잡더라고. 현물에선 때리고 그럼 눈에 보이는 건 때리는 걸로 나와. 그렇죠. 순매도 상위로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쪽 실무자들 얘기 왜 때리냐 그랬더니 이쪽에서 삽니다 이러더라. 그러면은 사야 되는 시점인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19만 원, 22만 원에서 흔드는 거고, 그다음 현대오토에버는 11만 원과 13만 원에서 흔든다. 우리 투자자들은 그 2만 원을 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오히려 10만 원, 15만 원 보합으로 우리가 옛날에 현대 로템을 17,000원과 27,000원 보합이에요. 마음의 보합,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 거기서 그 신경 쓰시는 분 계셔. 오히려 떨어질 때 현대 오토에버는 사 모으세요. 억 단위, 10억 단위도 돼요. 이게 이제 15만 원, 20만 원 모빌리티의 중심 종목이니까. 현대건설도 한 종목만 현대건설만 해도 작년 1년 반 동안 현대건설만 집중해서 사이클 잘 타신 분은 지수 상관없잖아. 그지? 그거와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 현대그룹과 관련해서는 현대모비스 얘기도 있고 조금 뒤에서 하고 그럼 지난 한 주간의 시장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좀 진단을 해보려고 해요. 이재용 부회장이 좀 이제 복권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사실 이 삼성전자가 목요일에 반짝오른 거 외에는 반도체주 위주로 뭔가 크게 뭔가 기대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기대할래? 기대를 어떤 M&A 기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게 M&A가 하루아침에 되겠냐.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기대하자. 근데 선생님 제가 오늘 보니까 19일이 오늘이잖아요. 금요일이잖아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기흥의 R&D 단지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근데 원래 여기는 뭐 몇몇 사람들만 오기로 했는데 이제 경영에 복귀를 하면서 뭐든지 첫 움직임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처음으로 갔다. 이게 간다라는 기사에서 제가 아직 체크까지 못했는데 갔다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에서 M&A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그널을 준 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전혀 그렇게 안 느끼는데. 왜요? 왜냐면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이 1980년대 반도체 사업을 처음 시작한 데가 기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흥으로 간다는 건 나 이제 기술 경영 속도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좀 하지 않을까요? 하겠지. 근데 이제 크게 모멘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 그럼 미국 가야지. 거군요. 미국 가야지. 무슨 국내 가갖고 무슨. M&A 근데 선생님 외부 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는데 6개월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진을 빼시라고. 그냥 자꾸 안달 바이러스로 기다리고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렸다가 뭐 M&A 와 이제 M&A 하려나 보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매일 위클리 옵션이나 선물 매매하시는 분만 보라고. 500원 단위로 위로 올 거냐 오늘 뺄 거냐. 지금 이재용 그 부회장님 복권한 날이 15일 우리 수요일 날이니까 10일 날 발표해갖고 수요일 16일 날 삼성전자가 고점이야. 선물 고점이고 333.7 61,600원이야.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한 거야. 근데 6만 전자는 안 빼. 6만 원까지 딱 됐어. 그리고 어저께 내가 440만 주 외국인이 매수해서 오늘 좀 기대 좀 했다. 연속 좀 있어라. 그냥 위클리 옵션 장난치려고 하루 갖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있는 척 좀 해라. 그래서 200만에서 300만 주 좀 사라. 그러면 100만 단위 이틀 연속 찍히는 거잖아. 오늘 36만 주 매도했어.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죽여. 그럼 선생님 그것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끝났다. 난 그것도 그 베어마켓 랠리 아직도 그러니까 연말까지 있을 것 같아. 베어마켓 랠리가 이렇게 이제 계속 바운드가 있는. 그러니까 지수 따는 안 빠질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제 친구가 그 불장이라고 하잖아. 그 소뿔 그리고 베어마켓 그 차이가 뭐야? 했더니 소뿔은 뿔로 이렇게 올리잖아. 베어는 이렇게 치잖아. 그러니까 하락하는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친구가 싸대기 맞는 장이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표현했다. 올라가면 싸대게 맞는 장. 그래서 요즘 제가 그 말 듣고 되게 신박한데 맞는 것 같다라는 게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계속해서 뭔가 이슈는 나오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지만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고 장중에 올라간다 싶으면 고점이더라고요. 싸대기 맞고 올라가면 싸대기 맞고 오늘도 푸른 기술 10,000원대 때려봐 싸대기 맞으니까 9.5초 아주 돌아버리는 거지. 너무 세게 맞아. 지금 자긴 그래. 어쩔 수 없어. 근데 선생님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게 조금 표 이렇게 맞고 아야 하는 건지 아예 그냥 기세를 누르면서 하락을 하는 건지 그런 거를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대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려고 엑스트하는 걸 싸대기 맞으면 이제 그 다음에 빠질 땐 직전 저점 깨는 거야. 뭐 카카오나 바이오나
뭐 무상증자 게임이나 뭐 전화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요번에 카카오도 7만 원대냐 가를 사서 8만 원대 팔아 그랬지. 그리고 다시 싸대기 맞을 겁니다. 이제 싸대기 맞고 있어. 요번에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심지어는 카톡에 송금 못한다는 건 치명적이거든. 근데 선생님 그거 관련해서 간편 송금 금지는 사실 무근이다. 그거 허가 받으면 쓸 수 있다라고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그거는 시석화. 정부의 방향성은 그냥 그쪽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터넷 뱅킹 쪽을.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상 아니지. 국가가 주도하는 인터넷 뱅킹이나 간단히 예를 들어서 뭐랄까 기존 은행의 플랫폼의 디지털 뱅크는 키우려고 그런 거야. 그거 키우려고 그러면 토스나 카카오톡 이거 죽여야 돼. 그러니까 기존의 인터넷 뱅킹은 죽이고 기존의 구은행권을 키우고. 그럼 오늘 사실 카카오가 하락을 했던 거, 카카오페이 뱅크가 하락했던 거 사실 뭐 간편송금 금지 이런 이슈도 있지만 그 블록딜 소식 전해지면서 3대 주주인 국민은행이 1,480만 주 그러니까 그 이슈가 있었잖아. 그것도 갖다 해서 싸대기 맞을 때 더 싸대기 맞는 재료고 그냥 엔솔은 그런 이슈 있으니까 더 올랐잖아. 그러네요. 이게 블록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은 아닌데. 그렇지. 900만 준 더 많잖아. 그 물량 저리 가라라. 근데 그거는 환경이 어떻게 돼? 2차 전지 좋아질 거다. 아니 미국이 중국 싸대기를 때리니까 반사이에요. 오늘 왜 자꾸 때려? 그러니까 싸대기를 어딜 때리면 이것을 때리면 저것이 튀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 그럼 선생님 카카오 그룹주 오늘 많이 하락했는데 물론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안 하겠지만 아니 있는 분들은 그러면 아니 팔는 단가는 아니야. 그래요? 그럼 사요? 사지도 않아. 가장 지옥이 100일 바닥. 120의 이평선 밑으로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가 갖다 얘기해서 지금 가격을 1년 후에도 보는 거야. 지금 효과음이 뭐라고 이런 느낌이었어. 1년 후에 보는 거야. 뭐라고? 그 7, 8만 원 1년 후에도 보는 거. 이렇게 되면 끔찍하잖아. 삼성전자 7만 전자가 언제 7만 전자 옵니까? 희망 고문으로 지금 거의 지금 몇 개월째 지금 고문 나가는 거냐. 그렇죠. 그런 것들하고 비슷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뭐 카카오 보면은 그 뭐였지?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 안 한다. 그런 거는 조금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슈로 우리가 카카오 그룹주를 해석할 수 있죠. 그거 하나가 기대하는데 거기도 또 오징어 게임은 그 모빌리티를 죽이려고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하겠어. 현대차가 그거를 죽여야 중고차 사업도 하지. 자기네들. 그러네. 이해관계가 카카오의 마이너스가 현대차 그룹에는 플러스가 되네요. 그치. 그러니까 나는 카카오나 카카오 쪽보다 현대 오토에버, 현대 로템, 현대 건설을 1년 동안 더 집중할래. 그죠. 선생님 차트로 한 번만 갖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을까?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3개 한 번만 봐주세요. 카카오는 또다시 7만 원 초입이나 아래면 매수. 카카오는? 근데 8만 원만 오면 때리자.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아니 6개월 코스. 그게 6개월이에요? 3개월씩 이게 이런 시가상위 종목들은 내가 생각하는데 지금 7조 에너지에서는 간단히 얘기해서 배려심이 없어. 뭐 시장이? 물이 그쪽으로 안 가. 이렇게 물꼬를 지네들이 이쪽으로 해서 깎아놓은 저 사막 바닥에 갯벌에 처박혀 있게끔 하고 수급을 그러면 올라놓고 이게 물이 들어와야 배가 뜨잖아. 그래야 싸대기도 맞지. 저 싸대기 맞는 건 좋은 거. 오늘 제목은 싸대기로 가야 되겠다. 싸다고. 야, 싸대기도 올라가야 싸대기 때리지. 그거는 싸대기가 아니야. 그냥 맞는 거야. 아니야, 짓밟는 거야. 이거 갯벌에 박혀 있는데 더 박아버리는 거야. 근데 선생님 과대 낙폭에 따른 일시적인 반발 매수라든가 이런 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진흙 바닥에 박혔어. 반발이 그 느낌. 진흙에 있으면 움직일 때 더 빠져들잖아요. 뭐 그런 느낌. 그러면은 굳이 안 봐. 그러니까 안 봐. 괜히 엮이지 마. 그럼 선생님 카카오 그룹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냥 좀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금년은 보내세요. 그냥 흘려보내고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이 현대모비스를 지금 손절해 갖고 딴 거 가서
나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가서 또 손절할 확률이 많은 시장이야. 그러려면 갖다 얘기해서 다른 거를 판 거를 손절해서 가려면 위치가 그러니까 내가 사기 싫은 걸 가야 돼. 근데 막 이제 막 에너지가 막 살아있는 거 가면 거기 또 손절당해. 그러면 이중 손절 계속 하느니 가만히 있는 게 나아. 현대모비스 같은 게 뭐 나쁜 기업이야? 그러면 이제 뭐 때 지나면 어느 때 되면 이것도 22, 3만 원을 돌파해서 여기서 뭔가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오고 근데 그게 답답한 게 2024년, 2025년 올까 봐. 진짜 공장 들어가서 뭔가 돼서 미국에서 재생산, 미국이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그러면 공장 지금 금년에 짓기 시작하면 언제 완성되는지 알아? 2025년. 2025년. 그러면 그때까지는 공장 자동화니까 로봇팔 관련된 회사라든지 거기 장비 떠 이런 거 하는 게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부분 다 스마트 팩토리 만들 것 같거든.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하는 게 나아. 차라리. 근데 선생님 앞서서 인터넷 뱅킹은 죽일 거야 에너지를라고 하셔서 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K뱅크는 이러는데 또 정부 주도라고 하시면 KT는 약간 국영기업 같은 느낌이니까 그래도 같이 죽을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연내 상장을 준비하고 있던 KT의 상장 연기설이 조금씩 불거지고 있습니다. 나라도 지금 당장 상장 안 하고 한 1년 후에 할 것 같아. 1년 그리고 후에? KT를 올릴 것 같아. 요새 KT 안 빠지는 거 봐. 예치가 근데 우리 KT 주주 입장에서 한번 제가 KT를 오랫동안 봐왔고 50원 뛰기도 해봤는데 50원 뛰기도 해봤는데 고점에서 조금 내려와 주려고 하면 또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직지를 해주는데 K뱅크 지분을 BC카드가 모회사니까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BC카드가 KT의 자회사기 때문에 접근이 잘못됐어. 응? KT는 응. 은행하고 엮지 마. 인터넷 뱅킹하고 엮지 마. 엮지 마요. IPO 그거 근데 엮지 마. 일부가 여기서 돈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거 엮는 순간에 늪에서 얘마저도 잡아 끌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 퇴퇴퇴 엮지 마. 그러면 뭐로 엮여야 되냐면 모빌리티, 빅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5G, 로봇, 약간 K 로봇, 그 다음에 그리고 돌봄 서비스, 구조 조정 이런 걸로 엮어. 약간 처제술 같아요, 선생님. 약간 인터넷 뱅킹 이런 거 분위기 좋을 땐 K뱅크 엮어가지고 KT도 이런 금융 사업에 막 합니다 했는데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입니다 이렇게. 아니 그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물꼬를 터서 팔로우미 하면 사람들이 와 따라가는 에너지가 지금 모빌리티나 이런 쪽으로 엮으면 사람들이 눈에 콩값을 씌우면서 에너지가 확 가. 그리고 주변이 막 도와줘. 그런데 이거를 인터넷 뱅킹으로 엮어버리지. 그러면 야 카카오뱅크가 저렇게 했는데 얘 KT도 이렇게 같이 쏙 걸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연내 상장을 좀 연기한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인터넷 뱅킹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 플러스 나는 KT한테 호재야. 그치. 호재예요 오히려. 오히려 지금 이게 그러면 물고 늘어질 수가 있고 성행 실패하고 또 말 타니까. 그렇구나. 그러네요. 그렇게 따지면 괜히 나왔다가 득보다 실이 많다 하면은 굳이 연내 상장을 할 필요 없이 뒤로 이제 분위기 나올 때까지 카카오 돌아서고 할 때까지 좀 보고 하겠다. 그렇지. 왜 현대 엔지니어링을 실패했을까? 그리고 왜 연기했을까? 구주 매출한다고 해서 욕 먹어가지고 롯데 호텔도 할래다가 왜 실패하고 연기했을까? 돈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IPO라는 거는 가장 높게 팔아.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카카오 따따상 분위기가 결론은 뭐야? 신나게 잘 팔아먹었지. 우리 투자자들이 거기 당하신 겁니다. 그럼 차라리 카카오뱅크 이런 거 할 때 같이 했었어야 됐네요. 분위기 좋을 때. 근데 그게 안 되지. 그게 순서가 되냐? 야, 땡겨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때 정부 색깔에 카카오도 해주고 K도 해줘봐. 그럼 카카오가 흥행이 분산 올인 해줘야지. 정부 색깔이니까 올인 해준 거야. 그 덕분에 카카오 얼마나 많이 카카오 게임, 카카오페이 다 따상 그러면서 그 종목들이 지금 대비해서 반토막은 다 양호하다. 2022년 고점 대비 지금 얼마 빠졌나 봐.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우리 사주 산 사람도 반토막 됐다고 그러잖아.
그때는 부러워하던 그 에너지가 지금은 저 사람들은 저거 언제 팔지? 못 팔잖아요. 퇴직도 잘 못하겠네. 족쇄 당했다. 오히려 천당에서 지옥 간 거지 뭐. 그러네요. 그게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 재밌는 게 이렇잖아 생각했는데 이게 권력의 구도와 몰빵을 해줘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이해관계가 또 섞여 있네요. 아니 내가 외국계 증권사나 이런 그 매도자식의 투자조합이나 사모펀드 얘기할 때는 간단히 해서 우리한테 모든 집중되기 위해서 정치권이든 기사화든 뭐든 하면 갖다 해서 거기에 비슷한 색깔의 그러면 적이야.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끼리 그러니까 그게 조직으로 나는 거야. 그래서 칼싸움도 난다. 돈 싸움이 칼싸움이야. 이런 얘기하지만 거기서 살인 사건도 났었어. 무서운 얘기. 이런 싸움에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돈이 걸렸다는 얘기는 이해에 탐욕이 걸리고 자기의 간단히 예를 들어서 내 총력 다해서 내가 이걸 상장시켜서 내가 걸려있던 주식수만 이 가격에 팔아도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거를 또 해놓고 팔가갖고 나한테 수당이 몇십억에 걸린다면 그거 게임 방해하는 에너지 나오면 어떻게 그냥 죽여버리지 뭐. 정치권 싸움하고 비슷해.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작은 게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국제 관계에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시킬 때 내가 가장 비싸게 받는 국제적 환경 막 해서 뭐 비트코인 급등하고 뭐 NFT 해서 와 이쪽이 와 쏠려갖고 막 다들 들어올 때 그럴 때 상장시킨 그러면 그 순서 따는 게 얼마나 로비가 심하겠어.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상장 시점을 내가 영화 흥행 천만가게 시키는 거와 똑같아. 그런. 알겠습니다. K뱅크는 사실상으로 이유를 내걸고 있는 거는요. 기업가치 평가에서 조금 말이 다르다, 상황 인식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좀 은행권에서는 4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K뱅크 쪽에 우리는 가치가 7억 원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 카카오뱅크 대비 기업가치를 측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상장이 그대로 진행되기보단 연기될 가능성이 크고 상장 연기로 인한 혜택은 오히려 KT 쪽으로 모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만약에 흥행 실패해봐요. 떼타잖아요. 그러니까 KT한테는 호재다. 그렇지. 그리고 KT. 나중에 KT를 분명히 봐라. 11월 12월 달에면은 빈살만 하고 엮는다. 네옴시티가 스마트시티 C5, 6야. 그럼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화웨이 당연하지. 쪽이 들어가지 않을까? KT가 드는 건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 당연하지. 그런데 이 시장 바닥은 관련주 엮어갖고 소소를 만들어. 그래서 그러니까 KT는 그쪽이 오는 게 아니라 그거가 대충 현대건설 뭐 이렇게 해서 원전 들어가지. 우리나라도 똑같이 여의도 용산에 그거 비슷한 걸 합니다. 아, 그렇게. 그거를 까는 게 KT입니다. 국내 이슈로. 그렇지. 용산 데이터 센터, 용산 KT 선전 나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나는 저걸 볼 것 같아. 한 10년에서 15년 후에는 여의도에서 용산 공정장학까지 트램을 타고 가는 거야. 그거를 현대로템이 만들어. 지하와 이 한강을 지하 뚫을 것 같아. 지금도 지하철이 있으니까 사실 지하화이긴 하죠. 아이 그런 지하 말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지하. 간단히 해서 우리 IPC에서 더현대 서울 연결된 거기. 통로가 밑에는 체인으로 돼 있지. 체인도 있지만 옆에 체인보다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그 뭐지 옆으로 평평하게 가는 그 사람이 딱 있으면 이렇게 무빙 워크? 그거 그게 칸칸된 현대 로템의 요런 모양의 그 트램 그런 것들이 다 왔다 갔다 그러면 잠깐 쓸 때 타고 내리고 막 이런 거 그거 이미 설계 들어갔어. 그러니까 사우디 네옴 이게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우디 하면 또 이제 빈살만 관련해서 얘기도 있죠.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사우디에서 6억 달러 수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자프라 천연가스전 열병합 발전소라고 해요, 선생님.
해외 열병합 발전소를 수주한 건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한전이 그동안 적자에 허덕였던 부분에서 새로운 캐시카우가 나타났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현지 사업 입찰 같은 거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좋은 얘기야. 전형적인 대표적인 좋은 얘기? 얘기야. 근데 주가 오늘 올라? 그러니까요. 그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 아주 좋은 얘기고 기대만발이고 아니 한전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모멘텀이잖아요. 근데 왜 안 움직여요? 왜 껌딱지예요? 거래량 보면 알아. 건드리질 않는 거야. 아직 여기까지는 7조 시장에서 너는 저 위칸에 있는 거야. 야, 아랫목 먼저 관리하기도 바빠. 넌 좀 헷갈려둔. 그리고 언젠간 가겠지. 언젠가. 그게 25,000원이 난 1년 목표야. 그 너무 느리게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그걸 이거 선택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투자. 그치. 많이 이장이 빠지지 않고 경기 침체 오고 박살나고 하더라도 투자하고 은행 채권보다 나는 게 21,000원에서 25,000원이면 수익률 몇 프로야? 10%는 넘잖아. 은행 이자 10% 줘? 1년 해봤자 은행 이자 막 한다 해서 10% 줘? 그러면 21,000원에서 25,000원 사면은 이거 4,000원 정도 에너지야. 그러면 잘하면 15에서 20%를 먹는 거야. 그럼 이거는 채권 아니 그러니까 은행에 목돈 집어넣는 사람들. 그런데 주식해서 투기화시킬 수 없는 전세 자금을 받거나 뭐 4억 5억 받았어 뭐 10억 받았어 그러면 한국전력이나 옛날에는 이거를 KT하고 가스공사가 줬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위치가 높아. 2만 원대 얼마나 징글징글했었냐 KT. 응? 2만전자. 근데 지금은 2만 이제 전자? 2만 KT. 지금은 거의 4만 원이 이제 곧 보이려고 그래. 한국전력이 그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억 단위 투자하는. 그리고 이제 비관론자도 비관 난 이상 진짜 안 돼. 경기 침체하고. 그래서 은행에 등록했어. 그거보다 이거 하는 게 나아. 한국전력. 그런 경기 불안하고 막 침체하면 경기 방어주 성격 있지. 배당주지. 그다음에 시세 차익도 주지. 그런 용의 종목이야. 근데 일부에서는 한국전력이 전력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 한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얘기 때문에 한전이 못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기의 문제지. 해. 근데 여론이 좋지 않잖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단기간 내로는 하지 않을 나는 것 예측이 같으니까. 2년 후에 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 아니지. 이런 투자는 갖다 얘기해서 1년에 한 번씩 보면서 20% 보는데 3년 목표 잡아야 돼. 그런 종목이라고. 이런 굉장히 좀 느린 호흡의 종목이네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산다는 개념으로 해야지. 사실 뭐 은행에 두면은 손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현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수 투자하려면 요새 찍어드리잖아.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 KPS, 그 다음에 삼화전기, 전력설비 이런 것들 해갖고 제2의 푸른기술 같이 뭐 특수건설 같이 갑자기 으쌰 나오면 때렸다 밑에 샀다. 요새는 그래서 으쌰 파동 나오면 그러니까 한 번에 쭉 보내는 장보다 한 20% 30% 오면 싸대기 때리고 다시 10% 빠지고 또 그리고 바로 안 해. 어떤 건 5일이나 한 달간 죽여. 맥을 딱 끊어놔. AP 위성 그랬잖아. 지금 막 그래갖고 그 AP 위성 그래프를 봐봐. 그대로 전반에 뭐 또 누리호 쏘고 마하고 해갖고 얘가 얘 올린 거 봐. 얼마야? 작년부터 누리호 쏜다 연초에 대충 가격이 10,000원, 11,000원짜리가 18,000원까지 땡겼어. 지금 다시 고자리 왔어. 그럼 이런 것도 사놓는 거야. 그래놓고 바로는 안 가더라도 이거 15,000원은 또 줄 것 같아. 마치 A 프로 요때 사서 15,000원 때리다 했듯이. 그러면 이거 타이밍 맞출 필요 없어. 사놓고 주무시는 거야. 그럼 여기에 들어간 자금 성격만 딱 정하는 거야. 중저가 옐로칩이지. 바로 못 갈 것 같아. 근데 언제는 한번 튈 것 같아. 그거 맞출 생각 없이 나는 1,000만원과 2,000만원 요거 사놓고 묻어둘래. 이럴 때 전략이 요새는 잘 맞아. 그럼 어떤 건 생각보다 빨리 팍 튀고 이런 사이클 매매지. 그러니까 지수단을 보는 장이 아니야.
선생님 원전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뭐 민간합동위원회가 출범할 거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출범을 했다라고 해요.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인데 맞춤형 수주를 해주겠다. 예를 들면 원전 노형 수출은 한전이나 한국 수력 원자력 거기서 하고 뭐 운영이나 서비스는 한전 KPS가 하는 식이다. 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체코나 폴란드를 공략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기념에서도 이제 원전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일즈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전주에서 선생님 말씀해주신 이 세 개 종목들 지금 위치에서 접근이 가능할까요? 이번에 한전기수 6만 1,000원에 사갖고 7만 4, 5천원에 팔았다가 이번에 7만 원 초입에서는 다시 사자. 그리고 이제 8만 전자 보자 이런 전략으로 가는데 이거는 트리거가 있어야겠지. 빈살만? 이것도 빈살만이야. 그리고 빈살만 10월에 오잖아요. 11월에 오지. 10월 11월이에요? 10월 말.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달 말에 수주하는 게 한수원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야. 그러니까 지금 원전 관련주들도 그 클러스터를 만들어봐. 그래서 안 올라온 거 기다렸다가 으쌰 나오면 때리고 이것도 싸대기 때리는 호흡으로 가야지. 쭉 뽑지 않아. 오늘 한국전력 7만 한전기에서 7만 5, 6천 원이니까 7만 2천 원 죽이는 거 봐. 올려놓고 죽이고 올려놓고 죽이고 이 게임이 계속될 것 같아. 언제까지요? 그냥 막 그럼 선생님 이 기업은 어떨까요? 제가 뭐 찾아보다 보니까 원전에서 이제 소형 원전이 조금 얘기 안 나온 지 좀 오래됐잖아요. 그 SMR용 펌프를 생산하는 효성중공업 이 자회사가 효성 굿스프링스라고 그 뭐 이게 납품도 하고 투자 에너빌리티 쪽으로도 막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치가 너무 높죠. 나라면 때리겠다. 하지만 이제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아니야 얘기가 이제 있으니까. 싸대기 맞을 때 됐네. 그래서 선생님 전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쌍봉 자리를 봐봐. 돌파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자. 주봉으로 보면 5만 원에서 8만 원이야. 그냥 진폭이 아직까지 8만 원 뚫어갖고 새로운 에너지는 안 보이고. 그럼 지금 7만 원이야. 10,000원 남았네. 만원. 10,000원에서 승부 걸래? 나는 이거는 한 6만 원과 5만 5천 원 사이 오면 할래. 그리고 7만 원부터는 비율 매도 보유하신 분은 권하고 싶네. 오히려 지금 이 소형 원전이 됐던 이런 쪽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 위치 아닌가요? 위치. 갖다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전 기술도 지금 위치가 바닥 위치가 아니야. 그러면 원전 관련주를 찾아서. 원자력으로 나오나? 그럼 원자력 발전 한번 종목을 계속 돌린다는 말씀은 차트를 띄워놓고 다양한 그 섹터에 묶여있는 종목들을 다 하나씩 흐름을 본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그렇지. 위치를? 그러면 오늘은 태웅 땡겼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가만히 보시면 아직 안 움직인 거 찾아다녀야 돼. 근데 선생님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중에서 몇 개만 가고 몇 개는 안 간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원전 속에서는 계속 돌려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도 대장만 돌리고 싶어. 이 태웅도 그냥 벌써 한 게임 13,000원과 15,000원 사이는 한 게임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이제 또 싸대기 맞을 때 됐네. 그럼 선생님 현재 안 오른 거라고 하면은 그게 원전, 소형 원전, 뭐 원자력 이쪽보다도 이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회사들을 보는 건 어때요? 어떤 거?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SML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뒤에 리엔씨 말고 또 있었는데. 뭐 그럼 기억나면 나중에 얘기해봐. 네, 제가 기억나면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위치가 다 높다라고 하셨는데. 봐봐, 하이로 코리아 17,000원짜리가 24,000-25,000원 됐어. 이제 이것도 싸대기 맞을 때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한전 KPS 이게 다 지금 바닥 아니야. 진행 중이지.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시장에 거래대금이 한정적이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가는 놈에 붙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목표 수익률 낮춰 10에서 15%. 그러니까 짧게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쪽으로 다음 섹터 보는 그것도 거보다. 하락 조정할 때.
올라가는 날 말고. 올라가는 날 말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5% 7% 빠지는 날. 근데 하락 조정할 때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게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호흡이 안 되는 거지. 밑에 단이 싸게 있어야 위에서 팔고 밑에 살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기는데 실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미 올랐다가 떨어지는 초기에 들어가면 진짜 그 논리가 똑같지. 그럴 때는 3번에 나눠서 하면 돼. 뚝뚝뚝. 한 번에 사서 물렸어. 그럼 거기서 10에서 15% 빠질 때 2배를 사고 30% 빠질 때 다 사고. 그럼 다 그 정도로면 다시 직전 저점 와 있는 거야. 아, 저라면 안 할래요. 그러면 워낙 하자. 떨어지는 거에서 물 타. 고생해요. 그러니까. 그럼 밑에 바닥에 있는 애 차라리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좋은 걸 지금 얘기해 줬어. 각자 이런 스타일 본인의 호흡에 맞게 찾으세요.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면 안 하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뚝뚝뚝 떨어질 때, 하락할 때 주워가서 이제 단가를 낮추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 회사가 튼튼하다면 그럼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할 때 모아가는 전략도 되게 괜찮잖아요. 현대모비스 얘기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현대모비스가 계열사 분리의 속도를 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듈과 부품 제조 영역을 전담할 2개의 생산 전문 통합 계열사를 설립하겠다라는 건데요. 기존의 모듈과 부품은 20여 개 협력사를 통해서 받아왔는데 자회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설로. 그럼 현대모비스가 현재 가지고 있는 H그린파워나 현대 IHL, GIT 같은 자회사 외에 2개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3년 후. 3년 후. 지배구조 개편이 이렇게 들어가면 분리라면 결국 현대모비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속빈 강정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3년 후에 걱정하자. 현대모비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게 걱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박스 그냥 19만 원, 23만 원. 삼성물산하고 비슷할 거야. 그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선생님 또 3년 닦아요. 동안 기다리면은 매수가 올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매수 단가가 어딘가에 따라 다르지. 그건 모르지만 얼추 지금 현재 근 1년 내에 있었던 거기는 벗어나야 올라가지 않을까요? 기대를 하지 않을까? 27, 8만 원대 가신 분들은 1년 이상 걸릴 것 같고 22, 3만 원에서 하신 분은 19만 원에서 한 번 더 사서 22, 3만 원에 같이 파시는 매매가 있을 것 같고 난 이거 답답해서 손절해서 딴 거 가려고 그러면 오히려 현대 오토 에버나 삼화전기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낫고 그러면 자회사를 지금 5개로 만들면 나중에 이거를 분할할까요?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긴 한데 아직 어떤 카드를 쓸지는 몰라. 그러니까 지금은 인력 재배치 구조야. 모빌리티. 그러니까 지금 현대모비스 이제 어떻게 분할할 건지를 현대차하고 쪼개서 합칠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을 쓸 건지는 일단 뭐가 먼저 성공하느냐에 따라 달라. 선수도가. 뭐가 성공하느냐? 뭐가 성공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은